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나이 듦에 대해 정말 위험할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자, 노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혹시 좀 힘없고 외로워 보이고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 아니었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 세상이 차별에 대해 많이 민감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에 대한 차별, 즉 연령 차별주의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여기 노인병 전문의 말처럼요. 교활하고 또 아주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뭔가 덜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시선 말이에요. 이게 참 모순적이지 않아요?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 늙는 건 또 무서워하고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의사들이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진짜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뭘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지 그 고정관념들부터 하나씩 깨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이 들면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3분의 2.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90대 어르신 3분 중 2분은 치매가 없다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죠.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아주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방금 본 통계랑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 능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이게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분들을 묶을 순 없어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다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고 무언가에 열정을 느끼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활동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뭔가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이미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 의사가 겪었던 정말 인상 깊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의사가 보기엔 환자분이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되게 초조해 보였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글쎄 주말에 자기가 사는 은퇴자 마을에서 시위를 주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르신들은 단순히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의 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라는 걸요. 자, 이렇게 고정관념을 좀 깨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야만 비로소 얻게 되는 특별한 지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와,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한 건데요. 젊을 땐 정신없이 그 위를 달리느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서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혜, 바로 나이듦이 주는 선물인 거죠. 생각해보면 젊을 땐 뭐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완성되는 불완전한 여정이라는 그 지혜를요. 심리학에 진동하는 서사라는 되게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족의 역사,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회복 탄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당신들의 삶의 경험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음 세대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통해 배운 진짜 좋은 삶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결국 의미 있는 삶의 핵심은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굴 위해 뭘 하느냐, 즉 관계와 나눔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의사들이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행복하고 힘든 일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대요. 바로 끈끈한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즉 타인을 도울 때 느끼는 그런 순수한 기쁨 같은 것들이었죠. 여기 한 건축가분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인데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학습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위한 수영 모임에서 봉사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소박한 기쁨을 찾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죠? 어르신들께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라고 여쭤보면 의외로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대요. 바로 인생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조언이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키우는 강아지랑 산책할 때, 소소한 취미를 즐길 때, 바로 그런 순간들이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교훈들을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말 정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좋은 존재인 건 맞지만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는 우리가 잊고 산다. 세대 간의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우리가 너무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조언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했어요. 첫째, 어르신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둘째,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부터 알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거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사례가 있어요. 팬데믹 때 한 어르신이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걸어주는 전화 한 통 덕분에 말 그대로 목숨을 구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위대한 인생의 교훈은 가장 긴 인생을 살아온 분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